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잘난체 하는 웃군입니다. 6월 9일 오후 5시 좀 넘었습니다. 어제 제가 영상을 올렸습니다. 오랜만에 이틀 연속으로 지금 영상을 올리게 되네요. 그만큼 저도 지금 이제 6월 항쟁이다 뭐 이제 이런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6월 3일 날 투표용지 부족 그 문제로 지금 이제 시위가 국민들의 자발적인 시위가 일어나서 일파만파 번지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제가 어저께 말씀드리다가 이제 시간이 너무 길어져 가지고 제가 했던 이제 부분이 못 드렸던 말씀이 좀 있는데 이제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는 거죠.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한 가지는 이제 이대로 또 사그라드는 겁니다.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 때도 윤석열 탄핵 반대 시위 때도 많은 인파들이 모였는데 그걸 저들이 어떻게 했느냐면 일단 저들이 그러니까 저들 입장이 돼 보면 그러니까 소위 반국가 세력의 입장이 돼 보면 저들은 어떻게 한 거냐면 그 시위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반대 시위가 점점점 확산되는 것은 저들한테는 굉장히 두려운 일이죠. 그러니까 저들은 어찌됐건 그걸 막으려고 최선을 다했던 겁니다. 근데 저들이 했던 것 중에 뭐가 있냐면 일단 공영방송들 메이저 방송국들에서 방송하는 뉴스의 내용을 왜곡한 겁니다. 아니면은 보도를 안 하든가 불리한 건 보도를 안 하고 그러니까 보도를 안 했던 것 중에 가장 큰 게 광화문에 그때 수많은 인파가 모였는데 공중파에서는 한 군데서도 그걸 안 다뤘어요. 일단 그게 모였다라고 그러면 문제가 되니까요. 그게 제일 먼저 한 일입니다. 제일 중요한 일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확산을 막은 겁니다. 저들 입장에서는. 제가 만약에 저쪽에 수뇌부였다면은 당연히 그렇게 했겠죠. 절대로 방송에서 다루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렇게 타오르는 불길을 잦아들게 하기 위한 방법이겠죠. 저들 입장에서는. 그게 막 불타오르면 다 불이 붙으면 자기들은 이제 자기들은 어떻게 되는지 자기들은 잘 알고 있겠죠. 아무리 간이 배 밖으로 나와 있어도 이렇게 부정선거를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지는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자기들도. 절대 그렇게는 내둘 수 없는 입장입니다, 저들 입장. 저들 입장은 외길 수순이에요. 무조건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랬던 상황인데, 이번에 이제 저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궁금한 게, 그러면 이번 6월 3일 날 발생한 이 시위는 점점 번져서 결국은 비유적으로 이제 온 나라가 다 불타 올라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만약에 이 시위가 점점 번져서 사그라들지 않고 저들의 의도대로 저들은 사그라뜨리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할 겁니다. 진짜 물타기라고도 하고 대진령 같은 이상한 사람들 집어넣어 가지고 자꾸 희석시키려고 하죠. 어떤 시민들의 자발적인 시위를 자꾸 구구들의 준동이다 선동이다 이런 식으로 자꾸 이제 어찌됐건 그걸 잦아들게 하려는 방법이잖아요. 저들은 어쩔 수 없어요. 저들 입장. 만약에 제가 저쪽 입장이었다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외길 수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들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제 저들의 의도가 성공해가지고 이게 어찌됐건 사그라드는 게 한 가지다. 제가 어저께 이제 영상 마지막에서 말씀드렸던 거고. 근데 그것도 이제 사실 그렇게 사그라든다 하더라도 이제 이런 거는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 6월 3일 날 지금 불붙은 시위가 지금까지는 확산세예요. 이렇게 막 점점 커지고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더 이상 커지지 않고 유지하다가 이제 점점 줄어들고 이러면 이제 사그라들어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작년 윤핵관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에 모였던 그 시위가 굉장히 커졌었죠. 사실은 광화문에 엄청난 인파가 모였었는데 그렇게까지 불타오르다가 결국은 저들 의도대로 이게 사그라든 겁니다. 저들이 쓴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겠죠.
예. 목숨 걸고 했던 거예요. 저 사람들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어요. 만약 그 시위가 확산이 돼갖고 전국적으로 다 국민이 다 들고 일어나면 자기들은 진짜로 모가지가 날아갈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예, 그냥 뭐 비유적인 표현이 아니라 진짜로 모가지가 날아가야 될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예. 부정선거를 조직적으로 했다는 것은 그야말로 내란에 해당되는 거고 그거야말로 수괴가 있겠죠. 그 조직적인 그 부정선거를 하기 위한 어떤 그 총 지휘 역할을 했던 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가 이제 내란 수괴가 되는 거예요. 그야말로 말 그대로 윤석열 대통령한테 내란 수괴라는 말을 붙였었는데 저는 진짜 늘 말씀드리지만 무식함에도 불구하고 야 그게 어떻게 말이 되지? 어떻게 거기다 그 말을 붙여? 제가 놀라웠던 건 두 가지예요. 거기다 야 그거를 내란 수괴라는 말을 거기다 갖다 붙인다는 거를 윤석열 대통령한테 아니 대통령한테 정당하게 주어진 계엄이라는 권한을 행사했다고 해서 거기다 내란 수괴다라는 뭐 프레임을 씌웠다고 하는데 그 내란 수괴라는 표현을 쓴다는 것 자체가 저는 아주 쇼킹했어요. 와 놀라웠어요. 굉장히 제가 저쪽 입장이 돼보면 어쩔 수 없었던 일이었겠지만 굉장히 무리수였어요. 그게 어떻게 내란 수괴가 됩니까? 저 같은 사람은 예를 들어서 무식한데도 불구하고 그게 말이 돼?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처음부터. 어떻게 그게 말이 돼? 내란 수괴? 내란? 예. 그게 어떻게 내란이지? 이런 이제 무식한 저도 그럼 처음부터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저는 그때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가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아니지 이런 느낌이에요. 그거는 말이 안 되니까요. 워낙에 아니 어떻게 대통령 고유 권한인 계엄권을 사용했다고 그래서 그게 내란 수괴가 돼? 그게 말이 되나? 그러니까 저는 그 소리를 들었을 때 민주당 측에서 완전히 무리수를 두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게 먹혔다는 거예요. 예, 그게 먹힌다는 걸 보고 저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야, 이건 진짜 황당하구나. 얘기가 옆으로 샜는데, 이번 경우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리던 게, 그러면은 그래갖고 이제 저들의 의도대로 결국 내란 속에 그 윤석열 대통령한테 그런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지금까지 끌고 오고 있는데, 만약에 그때 그 광화문에 모였던 인파들의 숫자가 점점 불어나고, 정말 전국의 전 국민이 다 들고 일어날 수는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광화문에 모였던 인파가 예를 들어서 10만 명, 20만 명이라고 했을 때 만약에 진짜로 광화문이고 뭐고 매일같이 뭐 대구고 뭐고 해갖고 계속해서 한 10만 명씩 계속 모인다. 10만 명, 20만 명씩 계속 모인다. 그렇게 되면은 그건 어쩔 수 없이 뒤집어질 수밖에 없겠죠. 예. 그 뭐 4.19 때도 그랬던 것 같은데 이제 어느 정도 그 임계치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제 어느 정도 선에 도달하면은 그 뒤집어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국민들이 그냥 100%는 아니더라도 국민들의 어느 선, 그러니까 국민들 뭐 예를 들어서 5천만 명 중에서 정말 1,000만 명이 막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그럼 아마 그런 수치, 그 임계 수치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런 상황이 이제 될까봐 저들이 얼마나 조마조마했겠어요. 실제로는 자기들이 내란 세력이라는 거를 알고 있을 거예요. 그거를 모를 수가 없잖아요. 부정선거를 자기들이 하고 있으면서 부정선거가 어떤 죄에 해당하는지 모를 리가 없잖아요. 저 사람들이 바보도 아니고 저 사람 머리 좋은 사람들이에요. 특히 잔머리가 좋은 사람들입니다. 저 사람들이. 근데 그걸 모를 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호랑이 등에 올라타 있는 거예요. 내리면 죽어요. 예. 그런 상황에서 얼마나 식겁했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해가지고 온 국민이 막 이제 그걸 알게 된 거 아니에요. 이거 자기들은 들킬까봐 큰일이 조마조마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다 까발린 거 아니에요? 온 국민한테 막말로 이제 표현하자면 그래 놓으니까 자기들은 얼마나 심장이 벌렁벌렁 됐겠어요. 이거 잘못하면 자기들 다 죽겠다. 박지원 같은 사람은 지금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 사람 잘 알고 있는 거. 이거 잘못하면 자기는 모가지 날아간다. 한두 사람 모가지 실질적으로 뭐가 사형을 당하는 수가 생긴다는 거잖아요. 그만큼 중죄라는 내란이라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내란이라는 거죠. 네, 지금 저들이 부정선거를 조직적으로 했다. 그게 내란이라는 거잖아요. 그걸 조직적으로 했는데 그 조직의 우두머리가 내란 수괴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지금 부정선거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뭐 지금 그게 다 근데 부정선거 하나만 놓고 보면은 확실한 내란 사유죠. 부정선거를 조직적으로 조작해서 했다.
그건 확실한 내란이죠. 예. 개헌권을 사용했다. 그게 어떻게 내란이 되죠? 저는 진짜 이게 너무 황당한 거예요. 그러나 부정선거를 조직적으로 했다. 그럼 그놈들의 수괴, 그게 내란 수괴, 그게 바로 내란이. 그건 저들도 잘 알죠. 그게 진정한 내란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저 사람들 입장은 굉장히 조마조마했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기억나는 게 작년에 탄핵 찬성 집회에 이재명이가,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란 말을 안 하는데 가짜니까요. 부정선거로 당선됐는데 어떻게 대통령이에요, 그게. 지금 현재 대통령은 윤석열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아니 부정선거로, 아니 내란이 아닌 걸 내란으로 몰아가고 탄핵을 시켰으면 그거는 불법 탄핵이고, 그게 그러니까 그 의미는 뭐냐면 아직은 대통령은 윤석열이다라는 얘기잖아요. 아무튼 그런데 이재명이가 지금 이제 똥줄이 많이 타겠죠. 작년에도 제가 느낄 적에는 이제 그 화면으로 잠깐씩 보고 그랬는데, 표정을 이제 이 나이에는 표정이 좀 보이잖아요. 조금은. 어렸을 때는 뭐 사람 표정을 읽을 줄 몰랐지만 지금 이 나이 정도 되니까 그래도 사람 표정이 좀 조금은 보이는데, 이재명이가 작년에 긴장했던 표정을 제가 느낀 적이 있어요. 뭐 착각일지 몰라도. 탄핵 찬성 집회에 막 지가 모자 쓰고 나타나갖고 그런 장면들을 봤는데, 아유, 긴장을 좀 했구나,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긴장되겠죠. 만약에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탄핵 찬성 집회, 탄핵 반대 집회에 모였던 그 수많은 인파들이 자꾸 불어나면 이제 자기들은 진짜로 모가지가 다 날아가는 상황이에요. 얼마나 긴장됐겠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세상 일은. 자기들도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들은 최선을 다해서 그거를 어떻게든 더 이상 불어나지 않게 그 불길이, 그걸 자꾸 어떻게든 별의별 잔머리를 다 써서 그걸 막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자기들도 그거 성공할지 아닐지 모르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흘러갈지 모른다는 거예요. 사람이니까 다. 우리 모두 다 사람이죠. 윤석열 대통령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 다 예측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사람이니까. 저도 그렇고. 세계에서 가장 머리 좋은 저조차, 잘난 체 하나 놓고입니다. 세계에서 머리가 가장 좋은 저조차 예상을 못 하는데, 자기들이 어떻게 그걸 예상하겠어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저희 최선을 다하는 거죠, 자기들은. 어떻게든 막아야 된다. 별의별 수단을, 뭐 대진영 같은 거 섞어가지고, 그 뿌락지 같은 거 뿌려가지고, 그 집회에 모인 사람들 서로 싸우게 만들고, 이렇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죠. 어찌됐건 조금은 효과가 보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기 위해서 제일 중요하게 했던 거는 언론을 통제하고, 언론에서 절대 그 얘기를 다루지 못하게 하고, 뭐 이런 것들 중요했었죠. 그럼 만약에 MBC나 뭐 KBS나 SBS에서 작년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모였던 사람들을 고스란히 다 방송을 했다면, 온 국민이 다 알았겠죠. 이제 그때 끝난 거예요. 그때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민주당 정권은 완전히 무너져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걸 쟤네들이 다 막은 거죠. 선관위, 방송사들 뭐 다 지들끼리 짜웅이 돼 있으니까, 결탁이 돼 있으니까 그렇게 됐었던 거고요. 근데 이제 그런데 그게 잦아들었는데, 그래서 이제 잦아들었어요. 없어졌잖아요. 그게 불길이 더 번졌어야 되는데. 근데 그게 없어지는 바람에, 그러면 그냥 없어졌으니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느냐? 이제 그건 아닙니다. 그걸 또 착각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 집회가 불타오르다가 결국은 그 불이 꺼지고 잦아들어 버렸는데, 더 이상 확산되지 못하고. 그러면 그 불이 한번 일어났던 것은 의미가 없었느냐, 원점으로 돌아갔느냐,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한번 타올랐던 우리가 큰 불을 한번 이렇게 떼고 나면 그 불이 꺼지고 나서도 그 밑불이 엄청 오래 가잖아요. 뭐 그렇게 비유를 해야 될까요? 아무튼 작년에 그 엄청난 불길이 타오르는, 엄청난 인파가 모이고 했던 그 탄핵 반대 집회에 모였던 젊은이들, 뭐 이런 사람들, 그 중에서 이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 젊은이들 중에 똑똑했던 거기 모였던, 거기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의도를 빠르게 캐치했던 그 똑똑한 젊은이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지금은 전부 유튜브 만들고 뭐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다 하고 있어요, 지금. 각계에서. 그 똑똑한 애들이. 그게 엄청난 힘을 발휘하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젊은이는 아니지만 전환길 씨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나이 든 사람 중에서도 똑똑한 사람들은 그렇게, 전환길 씨가 지금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죠. 역시 어른답게. 그런 상황으로 발전했던 거죠. 그 집회는
불길이 꺼졌지만. 그래서 저들 의도대로 된 거예요. 그게 그냥 그 상태에서 계속 번졌으면은 그 상태에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 다시 복귀하고 자기들은 뭐가지 날아가는 상황이었거든요. 그 상황이 이제 이렇게까지 흘러온 건데, 그럼 이번에 6.3 집회는 어떻게 될 것이냐, 저는 이제 그거가 관심사예요. 또 한번 저들의 의도대로 사그라들 것이냐, 아니면 이번에는 정말 활활 타올라서 전국을 뒤엎게 되면은 이재명 정권은 완전히 무너질 수밖에. 이 반국가 세력은 완전히 이제 분쇄, 어떤 사람이 분쇄라는 표현을 썼죠. 분쇄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그렇게 저는 보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저는 이게 과연 어떻게 흘러갈까 굉장히 궁금하죠. 그런데 이제 제가 어저께 들으다가 만 얘기가 뭐냐면, 이게 그러면 재선거가 만약에 지금 모인 사람들이 구호로 외치는 게 재선거를 이제 외치고 있는데, 제가 어저께 잠깐 드렸던 말씀이, 재선거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재선거가 일어난다는 얘기는, 바꿔서 얘기하면 재선거가 일어난다는 얘기는 이미 저 민주당 정권은 완전히 붕괴됐음을 의미하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재선거가 이제 다시 일어나게 된다는 것은 저들이 외치는 대로, 저들이 요구하는 대로 시위대가 내 온 국민들이, 많은 국민들이, 참정권을 빼앗긴 많은 국민들이 지금 요구하는 대로 재선거가 이루어진다라는 얘기는, 그러니까 재선거, 이게 참 역설적인 표현인데, 저는 재선거가 이루어질 수 없다. 왜? 이재명 정권이 붕괴하기 전까지는, 이런 얘기입니다. 어저께 제가 그 얘기를 드리다가 이제 이게 뚝 잘려버리는 바람에 오해의 소지가 있죠. 재선거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 뜻이 아니었는데, 어저께 방송만 딱 거기까지만 보면 그렇게 보여요. 이거는 메이저 방송사들이 엄청나게 이용하는 방법이에요. 어떤 얘기를 이렇게 앞으로 똑 잘라버리면, 앞뒤 똑 잘라버리면 완전히 다른 의미가 돼버릴 수가 있다. 그 사람들은 그거의 전문가들이에요. 그러니까 저쪽, 특히 반국가 세력은 굉장히 잘 이용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을 굉장히 잘 속여요, 방송을 통해서. 그리고 또 상대방한테 꼬투리를 잡고, 뭐 그런 걸 잘하는데, 어찌됐건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제 어저께 내용만 딱 들으면 재선거는 일어날 수 없다, 그 뜻이 아니죠. 결국은 재선거가 일어날 수 있는데, 재선거가 일어난 저들의 요구대로, 지금 저 많은 국민들의 요구대로, 잠실에 모이는 국민들의 요구대로 재선거가 일어나게 된다는 뜻은 이미 민주당 정권은 붕괴하는 것이다. 이제 이재명 정권으로 대표되는 저 반국가 세력은 붕괴가 시작되는 것이다 라고. 시작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붕괴되고 난 다음에야 재선거가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제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은, 그럼 어떻게 될 것이냐, 잦아들 것이냐. 잦아들 확률도 꽤 많아요. 왜냐면은 작년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도 결국은 저들의 의도대로 잦아들어 버렸어요. 그게 불길처럼 타올랐어야 되는데, 이번에 저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있는데 과연 잦아들 것이냐, 완전히 타오를 것이냐, 저는 이게 관심이 있다 이거죠. 완전히 타오른다는 것은 결국은 이재명 정권이 완전히 붕괴된다는 의미거든요. 이재명 정권만이 아니라 민주당, 실제적으로 뭐 국민의힘도 거기서 비슷하지만, 그래도 좀 낫죠. 굳이 따지자면 민주당 정권, 저거는 완전히 범죄자들 집단이고요. 저 정당은 완전히 해체돼야 되고, 우리나라는 완전히 새롭게 다시 짜여져야 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진짜 제2의 건국, 뭐 이런 이제 느낌까지 드는데, 좀 과장하면 그런 느낌까지 있죠. 어떤 분들은 과장이 아니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아무튼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저 온통 관심사,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오랜만에 막 영상도 이틀 연속으로 찍게 됩니다. 자, 어떻게 될까요? 재선거가 된다면 참 좋겠죠. 재선거가 된다는 것은 이미 모든 상황이 종료된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사실. 지금 이제 이게 우리나라에 이제 큰 우환이 생긴 건데, 범죄자 집단이 정권을 장악했어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한 20여 년간, 몇십 년간 계속 썩어왔던 거죠, 이 우리나라 정치계가. 그러면서 선관위도 썼고, 언론도 썼고, 뭐 물론 이제 배후에는 이제 중국 공산당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지만, 어찌됐건 뭐 그런
그런 과정을 통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결국은 뭐 옛말에 뭐 달도 차면 기운다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종기도 어느 정도 완전히 곪은 다음에 쪽 짜야지 곪기 전에 건들면 종기가 덧나요. 그러니까 완전히 곪는 시기가 있다는 거죠. 제가 봤을 때에는 이게 한 몇십 년 동안 우리나라 정치가 곪아왔던, 계속 곪기 시작해갖고 곪아왔던 중에 지금이 정점이 아니겠, 그러니까 지금이 쪽짜는 시기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이번 6월 항쟁, 그러니까 잠실 그 항쟁이 만약에 전국적으로 임계치 이상으로 불타오르면 이제 그게 지금까지 곪아왔던 우리나라의 모든 정치의 이 부정, 부패, 그걸 넘어서서 이 반국가 세력의 준동 이런 것이 완전히 그러니까 종기처럼 쪽 짜지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제가 보기에는 비유적으로 그렇습니다. 비유가 좀 지저분하지만 아니 저 사람들이 원래 지저분하잖아요. 지저분한 정도가 넘어서죠. 그런 것들이 이제 제가 이제 관심을 갖는 거는 그거죠. 그러니까 이 항쟁이 만약에 여기서 임계치를 넘어서 확 불타오르면 아예 상황 종료고요. 그러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잦아들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때는 이제 얘기가 복잡해져요. 다시 잦아들면 똑같습니다. 그렇다고 무의미해지진 않아요. 자꾸 물이 끓어가고 있는 거죠. 이제 이게 점점 잦아들었다 하더라도 원점으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이제 이번에 그 재선거, 이번에 6.3 선거가 갖는 의미는 뭐냐면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아주 큰 의미가 있죠. 부정선거를 이제 그 작년에 그 윤석열 대통령 덕분에 부정선거 있구나. 이 똘똘한 사람들은 금방 알아챘고 똘똘한 젊은이들은 금방 알아챘고 에이 이랬던 사람들이 아직도 많아요. 그러면 그 전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하기 전에는 부정선거에 대한 인식이 어땠느냐. 인식 자체가 없었어요. 부정선거? 그거 뭐야? 그 옛날에 있었던 거? 아예 생각도 없었어요. 그냥 부정선거에 대한.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하고 나니까 부정선거? 거기서 똑똑한 사람들, 전환기 씨 같은 사람들은 바로 알았죠. 부정선거구나.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했구나. 바로 아는 거예요. 일부였죠. 똑똑한 사람들. 그 의미가 없냐? 똑똑한 사람들이 깨어나는 거예요. 그 똑똑한 사람들이 당연히 영향력이 있죠. 그 사람들이 이제 똑똑하게 영상도 만들어내고 또 영상을 안 만들더라도 그 여러 가지 활동을 할 거 아닙니까? 똑똑한 사람들이 각계에서, 각 분야에서. 그게 지금까지 이제 1년이 지나오니까 그게 다시 선거를 다시 6월 3일날 치르게 됐는데, 이게 사람들이 야, 늑대가 나타났다. 한 번, 두 번, 세 번째는 안 속는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작년에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하고 나서 부정선거를 얘기하니까 그 전까지는 아예 부정선거에 대해서 아무 생각도 없었던 사람들이 부정선거? 그 중에 극히 일부분 똑똑한 사람들이 있구나 이렇게 된 거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정선거 에이 그게 어딨어 이러고 만 겁니다. 그게 그랬는데 그때 그러고 나서 대선이 있었죠. 그래서 김문수하고 이재명하고 대선했는데 그때 부정선거에 그 증거들이 많이 나왔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때까지는 에이 하고 그건 없어 하고 있다가 처음에 받아들이는 준비가 안 돼 있었던 거죠. 부정선거를 인정할 준비가 안 돼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다른 거죠. 전혀 겪지 않은 거랑은 일단은 한 번은 겪은 거예요. 그러니까 늑대가 나타났다를 한 번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 세 번 당하면 사람들은 다 깨어납니다. 거의 세 번, 네 번 당하면 다 깨어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횟수가 반복될수록 그게 무의미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에 김문수 후보가 부정선거를 하고 나서 당했는데도 많은 국민들이 거기서 또 일부 국민들은 확실히 알게 됐어요. 대선에서도 실제로 부정선거가 있네.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해서 선관위로 계엄군을 보낸 이유가 이거네. 알게 된 사람들이 또 일부 있었고. 그러니까 진실은 자꾸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진실은. 처음에는 모르던 사람들도 계엄 이전과 비교해보면 지금 우리나라 사람 계엄 이전에는 부정선거가 우리나라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미친 사람 수준이었어요. 없었어요. 100% 중에 0.1%?
예, 이 정도. 근데 계엄이 있고 나서 부정선거가 있구나라고 알게 된 사람들의 퍼센테이지가 0.1%에서 갑자기 10% 이상이 됐다는 겁니다. 전 국민에. 그러니까 9명, 10명 중에 1명은 알게 됐다는 거예요. 부정선거가 있구나. 저 같은 사람. 전환길 같은 사람. 젊은 똑똑한 사람들. 부정선거 있네. 알게 됐다는 거죠. 그러고서 지금까지 흘러오면서 조금씩 늘어난 거예요. 그게 10%, 11%, 12%, 뭐 15% 이런 식으로. 부정선거가 있다는 걸 알게 되는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요번에 6.3 선거가 딱 터졌는데 이제 잠재적으로 그거를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확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부정선거 있구나라고 알게 된 계기가 된 겁니다. 이 6.3 항쟁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당장 잦아든다 하더라도 그것은 큰 의미를 갖는 거죠. 그러니까 요번에는 잦아들 수 있지만 이제 다음에 뭘로 인해서 한번 톡 터지면 이제 그때는 끝난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